한국에서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을 다 겪네요. 저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5천억 원대 상속을 앞둔 40살 이혼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룹 회장이었고 저는 문화재단 이사장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제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서울 인사동의 낡은 골목에서 저보다 8살 어린 한 남자를 만났고 그의 손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이 아니라 제 존재를 인정받았습니다. 부모는 당장 귀국하라며 상속과 가문을 내세웠고 조지아에서는 제 자리를 노리는 사촌이 칼을 갈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저를 끌어내리려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두려웠던 건 재산을 잃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뱃속에서 자라는 두 아이와 끝까지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그 남자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에 남을 수 있었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타마라 미켈라제입니다. 40살이었고 조지아 트빌리시 밖의 지구 아바시제 거리의 대저택에서 살았습니다. 미켈라제 홀딩스 문화재단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졌지만 실상은 아버지가 정해준 길만 걸었습니다. 25세 아버지가 정한 남자와 결혼했고 38배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며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말했습니다. 실망스럽구나. 하지만 상속자는 너뿐이니 책임을 다해라. 책임이란 이름으로 저는 다시 유리 세장 안에 갇혔습니다. 매일 아침 검은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고 밤에는 혼자 와인을 마셨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삶이었지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025년 9월 저는 문화재단 출장 명목으로 서울에 왔습니다. 한국의 전통 공예와 장인 정신을 조사한다는 이유였죠. 사실은 그냥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조지아에 무거운 시선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자유롭다고 느꼈습니다. 호텔 대신 게스트하우스를 잡았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근처였죠. 첫날 저녁 혼자 인사동을 걸었습니다. 골목이 좁았고 간판이 낡았고 사람들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던 저는 작은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연화제라고 적힌 나무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조용했습니다. 한지 냄새와 먹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 초반쯤 보였고 수수한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비를 피하러 왔어요. 괜찮을까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남자는 뒤로 가서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인장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한지와 붓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라디오에서 옛날 트로트가 흘렀습니다.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대추차예요. 따뜻해요. 저는 받아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천천히 계세요. 비 그칠 때까지. 남자는 다시 작업대로 갔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조지아에서는 모두가 저를 관찰했습니다. 뭘 입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하지만 이 남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배려였습니다. 저는 1시간을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그쳤을 때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으시겠네요. 네. 정말 고마웠어요. 얼마 드릴까요? 괜찮아요. 그냥 쉬다 가신 거죠. 저는 놀랐습니다. 돈을 받지 않다니. 이름이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준혁이요. 여기 주인이에요. 저는 타마라예요. 조지아에서 왔어요. 반가워요, 타마라 씨. 준혁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 온 뒤 골목이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누군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고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훑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곧 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게스트하우스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 이름이 아니라 저 자체로 대접받았다고. 그 남자 서준혁이 궁금해졌습니다. 내일 다시 가볼까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다시 연화제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비가 오지 않았지만 그냥 가고 싶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준혁은 인장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비 안 오는데요? 그냥요. 여기가 좋아서요. 그렇군요. 앉으세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혁은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준혁의 손을 봤습니다. 섬세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새기는 모습이 집중력 있어 보였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인장 만들어요. 주문받은 거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죠. 하지만 익숙해요.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거든요. 아버지는요? 돌아가셨어요. 5년 전에. 준혁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분 일을 이어받아서 기뻐요. 저는 준혁의 태도가 신기했습니다. 슬픔을 숨기지 않지만 그것에 잠기지도 않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타마라 씨는 뭐 하세요? 문화재단 일을 해요. 조지아에서. 대단하시네요. 별로요. 그냥 아버지 회사 일이에요. 그래도 책임감 있으시겠네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준혁이 차를 내왔습니다. 이번엔 녹차였습니다. 한국 차 좋아하세요? 모르겠어요. 처음이에요. 조지아에선 와인만 마셨어요. 그럼 이제부터 배우시면 돼요. 저는 차를 마셨습니다. 쌉싸름했지만 뒷맛이 달았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연화제에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준혁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항상 차를 내주고 편하게 있으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실은 이혼했어요. 준혁이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요? 네. 2년 전에 남편이 떠났어요. 제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힘드셨겠어요. 네. 조지아에선 이혼한 여자는 실패자예요. 한국도 비슷해요.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더 단단해지죠. 준혁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거짓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결혼 안 하셨어요? 아니요. 기회가 없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공방 이어받고 바빴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요. 하지만 일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저는 준혁이 부러웠습니다. 일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일에서 의무만 느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준혁이 골목 끝 작은 식당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여기 국밥 맛있어요. 같이 드실래요? 좋아요. 식당은 낡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주인이었습니다. 준혁아 여자친구야? 아니요, 손님이세요. 거짓말. 손님한테 그렇게 안 웃어. 할머니가 웃으며 국밥을 내왔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밥과 고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숟가락 떴습니다. 조지아의 어떤 레스토랑보다 맛있었습니다. 맛있죠? 준혁이 물었습니다. 정말이요? 이게 한국 음식이에요? 네. 서민 음식이요. 화려하진 않지만 진심이 들어가요.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진심. 조지아에서는 모든 게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또 그 여자가 보였습니다. 명품 코트의 여자였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준혁 씨, 저 여자 누구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세린이요.
갤러리 대표예요. 왜 저를 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준혁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걸까요? 정세리는 다음 날도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연화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혁 씨. 세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준혁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 외국 손님이시네요. 소개 안 해주세요. 세린이 저를 봤습니다. 위아래로 훑는 시선이었습니다. 손님이세요. 그냥 가세요. 손님치고는 자주 오시던데요. 혹시 새로 사귀시는 거예요? 상관없잖아요. 있죠. 준혁 씨, 이 골목 재개발 계획 들으셨죠? 빨리 결정하세요. 시간 없어요. 세린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준혁은 받지 않았습니다. 안 한다고 했잖아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주변 다 동의했어요. 준혁 씨만 남았어요. 저는 안 해요. 아버지 유산이에요. 유산이라고 다 지킬 순 없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세린이 저를 다시 봤습니다. 외국분 이름이 뭐예요? 타마라예요. 타마라 씨 조심하세요. 여기 한국이에요. 외국인이 함부로 끼어들면 다쳐요. 세린이 웃으며 떠났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더 화나 보였습니다. 미안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근데 재개발이 뭐예요? 이 골목을 밀고 상가 건물 지으려는 거예요. 세린이 주도하고 있어요. 왜요? 돈이죠. 이 자리가 비싸요. 관광객 많고 땅값 올라요. 그런데 준혁 씨는 왜 안 해요? 여기는 아버지가 평생 지킨 곳이에요. 쉽게 넘길 수 없어요. 저는 준혁의 눈을 봤습니다. 굳은 결심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조지아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타마라 언제 돌아오나? 조금만 더요, 아버지. 조금이 얼마야? 벌써 2주야. 이사회가 기다려. 곧 갈게요. 타마라, 너는 책임 있어. 장난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조지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기 싫었습니다. 여기가 좋았습니다. 준혁이 좋았습니다. 저녁에 준혁과 산책을 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을 걸었습니다. 가로등이 켜지고 기와 지붕이 빛났습니다. 준혁 씨, 저 곧 조지아 가야 해요. 그래요? 네. 아버지가 부르셨어요. 언제 가세요? 모르겠어요. 아마 다음 주? 준혁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다시 올 거예요? 모르겠어요. 타마라 씨. 준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준혁이 제 손을 잡은 게 저는 타마라 씨가 좋아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갑자기 왜요? 갑자기 아니에요. 처음 오신 날부터 좋았어요. 타마라 씨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뭐가요? 진짜예요. 가짜 미소 안 지어요. 슬프면 슬프다고 해요. 그게 좋아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이렇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준혁 씨 좋아요. 그럼 가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가야 해요. 책임 있어요. 책임보다 당신 인생이 먼저예요. 준혁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조지아로 돌아가지 않기로.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조금만 더 있을게요. 제 인생을 찾고 싶어요. 답장은 차갑습니다. 실망이다. 상속 생각 없는 거냐?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를 거역했습니다. 무서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조지아에서 사촌 마리암이 전화했습니다. 타마라, 내가 귀국 안 하면 내가 부회장 자리 받는다. 아저씨가 허락하셨어. 저는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당연하지. 너는 책임 안 지잖아. 나라도 해야지. 마리암, 당신은 그룹 일 모르잖아요. 배우면 되지. 너처럼 도망 다니는 것보단 나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준혁이 차를 내왔습니다.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이에요? 가족 문제예요. 복잡해요. 천천히 말해보세요.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상속 아버지, 마리암, 5천억 모든 것을. 준혁은 끝까지 들었습니다. 힘들겠네요. 네. 모르겠어요. 뭘 해야 할지. 타마라 씨 재산 중요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평생 그게 제 정체성이었어요. 그럼 이제 새로운 정체성 만들면 돼요. 여기서 준혁의 말이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과연 제가 모든 걸 버릴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아버지가 직접 사람을 보냈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찾아왔습니다. 타마라 양 회장님 메시지 전달하러 왔습니다. 들을 필요 없어요. 들으셔야 합니다. 이달 말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상속 포기로 간주하신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조건부 상속 동의서입니다. 서명하시면 부회장 자리 보장 대신 한국 생활 정리하셔야 합니다. 정리라뇨? 그 남자요. 서준혁. 관계 끊으셔야 합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제 사생활까지 간섭하세요? 가문을 위해서입니다. 외국에서 이상한 남자 만나면 체면이 깎입니다. 이상한 남자라뇨? 준혁 씨는 훌륭한 분이에요. 신분이 맞지 않습니다. 재벌가 며느리감이 아닙니다. 저는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돌아가세요. 아버지께 전하세요. 제 인생은 제가 정한다고.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안 해요. 변호사가 떠난 뒤 저는 떨었습니다. 방금 제가 뭘 한 걸까요? 5천억을 차버린 걸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준혁에게 갔습니다. 연화제에 들어섰을 때 준혁은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손님이 나간 뒤 준혁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네. 큰일이요. 말해보세요. 아버지가 상속 포기하래요. 당신이랑 헤어지라고요.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요? 거절했어요. 서류 찢어버렸어요. 정말요? 네. 이제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가족도. 준혁이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용기예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사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작이었습니다. 조지아에서 마리암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 제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미켈라제 상속녀 한국서 방탕생활 조지아 재벌가 망신 딸 한국 남자와 동거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제 신용카드를 정지시켰고 해외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무일푼이 됐습니다. 준혁이 도왔습니다. 여기서 일하세요. 공방 도우면서. 괜찮아요? 당연하죠. 같이 하면 돼요. 저는 연화제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내리고 손님 맞고 청소하고.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세린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준혁 씨 외국 여자 데리고 장사해요? 골목 이미지 나빠져요. 상관없어요. 있어요. 저희가 이 자리 개발하려면 깨끗해야 해요. 외국 불법 체류자 같은 거 있으면 안 돼요. 타마라 씨는 불법 아니에요. 증명해봐요. 관광 비자로 일하면 불법이에요. 세린이 웃으며 떠났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문제가 될까요? 며칠 후 출입국 관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타마라 미켈라제 씨 비자 연장 심사 있습니다. 출석하세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쫓겨나는 걸까요? 준혁이 함께 갔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있어요. 심사관이 물었습니다. 체류 목적이 뭡니까? 문화교류요. 한국 전통 공예 배우고 있어요. 일은 안 합니까? 아니요. 봉사예요. 심사관이 서류를 받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다음 달 다시 오세요. 추가 서류 필요합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몸이 이상했습니다. 메스꺼웠고 어지러웠습니다. 괜찮아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피곤한가 봐요. 병원 가봐요.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임신이세요. 8주 정도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축하드려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쌍둥이세요. 쌍둥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40살에 임신이라니. 그것도 쌍둥이라니. 준혁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저는 병원을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쌍둥이. 제가 정말 엄마가 되는 걸까요? 연화제로 돌아갔습니다. 준혁이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병원이요. 어디 아파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준혁 씨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저 임신했어요. 준혁이 멈췄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네. 그것도 쌍둥이래요. 쌍둥이요? 네. 믿기지 않죠? 준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타마라 씨, 저는 기뻐요. 정말요? 네. 제 아이들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40이에요. 돈도 없어요. 비자 문제도 있어요. 다 해결하면 돼요. 같이요. 준혁이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두려움과 기쁨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산더미였습니다. 조지아에서 마리암이 이 소식을 알았습니다. 타마라 미쳤어? 한국 남자애까지 가졌어? 네. 제 선택이에요. 아저씨가 아시면 기절하실 거야. 당장 귀국해. 조지아에서 낳아. 싫어요. 여기서 낳을 거예요. 멍청하게. 그럼 상속 완전히 포기하는 거야. 5천억 날리는 거 알아? 알아요. 상관없어요. 마리암이 비웃었습니다. 후회할 거야. 가난하게 애 키워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어머니 문자를 만났습니다. 은평구 진관동에 사셨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어서 와. 문자가 반겼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앉아. 차 줄게. 문자가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우리 준혁이 애기 들었어. 임신했다며? 네. 죄송해요. 왜 미안해? 기쁜 일이잖아. 하지만 저는 외국인이고 나이도 많고. 나이가 뭐 중요해. 건강하면 돼. 문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타마라, 너 진심이지? 네. 우리 준혁이 진심으로 좋아하지? 네. 정말 좋아해요. 그럼 됐어. 나는 준혁이가 행복하면 돼. 내가 준혁이 웃게 만들더라. 문자가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야. 힘들면 언제든 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 오래간만에 듣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세린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상인들에게 압박을 넣었습니다. 재개발 동의 안 하면 불이익 있어요. 준혁 씨 때문에 다들 피해봐요. 상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아, 미안한데 우리는 동의해야겠어. 형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 돼.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하나둘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준혁은 고립됐습니다. 세리는 더 나갔습니다. 마리암과 손을 잡았습니다. 미켈라제 씨, 제안 있어요. 한국에서 타마라 평판 떨어뜨려 드릴게요. 대신 조지아에서 도와주세요. 뭘 도와줘요? 제 갤러리 투자해 주세요. 재개발 성공하면 큰돈 벌어요. 좋아요. 타마라 어차피 짐이에요. 없애죠. 두 여자가 악수했습니다. 악마의 거래였습니다. 며칠 후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인사동 외국 여자 한국 남자 유혹해 임신 조지아 재벌려 한국서 봉 잡았다 악성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준혁도 분노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해요? 세린이요. 분명해요. 고소해야 해요. 증거가 없어요. 저는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이 모든 걸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골목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타마라야 힘내. 할머니. 인터넷 글 다 거짓말이야. 너 착한 애야. 우리 다 알아. 할머니가 미역을 한 보따리 주고 가셨습니다. 임산부는 미역 먹어야 해. 우리 손주들 건강하게 낳아. 저는 울었습니다. 세상이 다적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편이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마리암이 직접 한국에 왔습니다. 명동 호텔에 묵었습니다. 저를 호텔 라운지로 불렀습니다. 타마라 오랜만이네. 마리암이 샴페인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너 설득하러 왔어. 마지막 기회야. 필요 없어요. 드러나봐. 귀국하면 상속 30% 줄게. 나머지 70은 내가 받고. 거절해요. 미쳤어? 30%도 1,500억이야.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웃기지 마. 너 평생 돈으로 살았잖아. 마리암이 비웃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요. 사람으로 살 거예요. 사람? 저 촌놈이랑 골목에서 애 낳고 살 거야? 네. 그게 행복이에요. 마리암이 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알았어. 그럼 전쟁이야. 너 완전히 망가뜨릴 거야. 해보세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마리암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타마라 후회할 거야. 조지아 힘이 얼마나 센지 보여줄게. 호텔을 나오는데 정세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마라 씨 잠깐만요. 뭐예요? 제안 하나 할게요. 준혁 씨한테서 떨어지세요. 그럼 저도 가만히 있을게요. 싫어요. 왜 고집이에요? 당신 한국말도 서툰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배우면 돼요. 애들은요? 쌍둥이 키우면서 돈 어떻게 벌어요? 일하면 돼요. 세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타마라 씨 현실을 보세요. 당신은 이방인이에요. 여기는 한국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방인도 가족돼요. 순진하시네요.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요? 먹고 살아요. 진심이 있으면. 저는 돌아섰습니다. 세린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연화제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이 걱정스럽게 맞았습니다. 괜찮아요? 네. 싸웠어요. 마리암이랑 세린이랑. 힘들었겠어요. 괜찮아요. 당신 있으니까. 준혁이 저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큰일이 터졌습니다. 연화제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큰 불은 아니었지만 준혁의 작업물 일부가 탔습니다. 소방차가 왔고 경찰이 조사했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아직 조사 중입니다. 방화 가능성도 있어요. 방화요? 네. 인화성 물질 흔적이 있어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세린이 시킨 거였습니다. 준혁도 알았습니다. 증거 찾아야 해요. 어떻게요? CCTV 있어요. 골목 입구에. 경찰이 CCTV를 확인했지만 범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전문가를 썼습니다. 준혁은 좌절했습니다. 어떡하죠? 공방이 위험해요. 이사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디로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다시 시작해요.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도망 아니에요. 여기서 싸워야 해요. 하지만 위험해요. 위험해도 해야 해요. 아버지 유산이에요. 쉽게 못 넘겨요. 저는 준혁의 눈을 봤습니다. 결의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뱃속 아이들이 걱정됐습니다. 며칠 후 마리암과 세린이 또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조지아 변호사를 통해 공문을 보냈습니다. 타마라 미켈라제 상속 포기 각서 서명하시오. 기한 2주. 저는 떨렸습니다.
2주. 그 안에 결정해야 했습니다.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5천억 포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타마라 씨. 준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돈 포기하는 순간 진짜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저랑 아이들 엄마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울었습니다. 준혁의 말이 맞았습니다. 결국 저는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5천억 원 상속 포기. 제 손이 떨렸지만 이름을 썼습니다. 서류를 보내는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타마라 정말 미쳤구나. 아버지, 너는 이제 내 딸 아니다. 가족도 아니야. 아버지,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인생? 거지처럼 사는 게 인생이야?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게 인생이에요. 아버지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걸 얻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았을까요? 상속 포기 후 저는 완전히 무일푼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준혁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네. 새로운 시작. 준혁의 어머니 문자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결혼해라. 어머니? 당연하잖아. 애도 둘이 나오는데. 하지만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준비가 뭐가 필요해? 마음만 있으면 돼. 문자가 웃었습니다. 준혁이 저를 봤습니다. 타마라 씨, 결혼해 줄래요? 지금요? 네. 지금.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가문도. 나도 없어요. 그냥 저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충분해요. 우리는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서류 몇 장에 도장 찍고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부세요.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준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한 가족이에요. 네. 가족. 골목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모였습니다. 연화제 앞마당에서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떡과 국수, 막걸리가 나왔습니다. 축하해, 준혁아. 타마라, 행복해라. 할머니들이 축복해줬습니다.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진짜 축하를 받았습니다. 계산 없는 축하였습니다. 문자가 한복을 입혀줬습니다. 연분홍 저고리에 하얀 치마였습니다. 예쁘다. 우리 며느리. 고맙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짜 가족이야. 힘들면 언제든 말해. 문자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세린이 나타났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냉소를 보냈습니다. 축하해요, 타마라 씨. 골목 며느리 됐네요. 고맙지 않아요. 고마울 리 없죠. 근데 말이에요, 곧 명도 소송 들어가요. 뭐라고요? 재개발이요. 이미 건물주들 동에 다 받았어요. 준혁 씨만 빼고. 불법 아니에요? 불법 아니에요. 합법이에요. 법원 판결 나면 나가셔야 해요. 세린이 웃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소장 부본이었습니다. 3개월 안에 비우세요. 안 그러면 강제 집행이에요. 세린이 떠났습니다. 준혁이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짜네요. 소송 들어왔어요. 어떡해요? 싸워야죠. 변호사 선임해야 해요. 돈은요? 빌려야죠. 어떻게든. 저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제 때문에 준혁의 삶이 흔들렸습니다. 미안해요, 준혁 씨. 제가 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제 힘이에요. 준혁이 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해야 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골목 상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저 타마라예요. 부탁 있어요. 뭔데? 재개발동에 철회해 주세요. 불법 소지 있어요. 무슨 소리야? 합법이래. 아니에요. 계약서 조항 확인해 보세요. 불리한 부분 많아요. 저는 조지아에서 기업 법무를 다루며 익힌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계약서를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위법 조항들을요. 여기 보세요. 이 조항은 임대차보호법 위반이에요. 정말? 네. 세린이 속인 거예요. 법률 자문 받아보세요. 상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만삭의 몸이었지만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둘 상인들이 마음을 돌렸습니다. 타마라, 고마워. 우리가 잘못 봤어. 괜찮아요. 같이 싸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산모 무리하셨어요. 쌍둥이 조산 위험 있어요. 안 돼요. 아기들. 절대 안정 필요해요. 입원하세요. 저는 입원했습니다. 준혁이 옆에서 밤새 지켰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당신은 용감했어요. 우리 위해 싸웠잖아요. 하지만 아기들이. 괜찮아요. 우리 아기들 강해요. 엄마 닮아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마리암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타마라, 꼴 좋네. 왜 왔어요? 마지막 제안하러 왔어. 조지야, 돌아와. 병원비 내가 다 낼게. 최고 의사 구해줄게. 싫어요. 미쳤어? 애들 위험하다며? 한국에서 나을 거예요. 한국 병원 믿어? 조지아가 더 좋아. 아니에요. 여기가 더 좋아요.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마리암이 비웃었습니다. 사람? 저 촌놈? 네. 저 촌놈이 당신보다 100배 나아요. 마리암이 화를 냈습니다. 알았어. 그럼 죽어. 너랑 애들 다. 나가요. 당장. 준혁이 마리암을 밀어냈습니다. 마리암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협박을 남겼습니다. 타마라 애들 낳으면 양육권 소송 걸 거야. 조지아로 데려갈 거야. 저는 두려웠습니다. 양육권까지 빼앗길까요? 이번 일주일째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예정일보다 한 달 빨랐습니다. 간호사님, 배가 아파요. 의사 선생님 부르세요. 급했습니다. 쌍둥이 중 한 아이가 위험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이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무서워요. 저 있어요. 쭉.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건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랑해요, 타마라. 눈을 떴을 때 회복실이었습니다. 준혁이 옆에 있었습니다. 아기들은요? 괜찮아요. 둘 다 살았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곧 데려올게요. 간호사가 아기들을 데려왔습니다. 작은 두 생명이었습니다. 딸이랑 아들이에요. 쌍둥이 남매네요. 저는 두 아이를 번갈아 안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이름 뭐로 할까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어요. 딸은 서연이요. 아들은 서준이요. 예쁜 이름이에요. 문자가 병실에 왔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들. 얼마나 예쁜지. 문자가 아기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타마라,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고맙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짜 우리 집 며느리야. 평생 같이 살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족. 진짜 가족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짧았습니다. 마리암이 변호사를 보냈습니다. 타마라, 미켈라제 씨 양육권 분쟁 소송 제기합니다. 뭐라고요? 쌍둥이를 조지아로 데려가겠습니다. 미켈라제 가문의 후손이니까요. 안 돼요. 제 아이들이에요. 법원이 판단할 겁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두고 갔습니다. 준혁이 분노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인데. 싸워야 해요. 변호사 구해야 해요. 저는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했습니다. 무료 변호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국제 양육권 분쟁은 복잡해요. 시간 오래 걸려요. 얼마나요? 최소 6개월이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6개월 동안 불안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뜻밖의 도움이 왔습니다. 골목 상인들이었습니다. 타마라, 우리가 도울게. 어떻게요? 모금했어. 변호사 비용. 할머니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아. 우리 마음이야. 저는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골목 며느리잖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젊지만 실력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에 섰습니다. 마리암 측 변호사가 공격했습니다. 타마라는 무직이고 한국어도 서툽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일하고 있어요. 뭘 하시는데요? 공방에서 일해요. 그리고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지아에서는 최고 교육, 최고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타마라 씨, 왜 한국에서 키우려 하시죠? 여기가 제 집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아빠가 여기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하지만 사랑이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공판까지 조사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준혁이 저를 안았습니다. 잘했어요.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거예요. 진심이 이기니까. 하지만 그날 밤 더 큰 반전이 터졌습니다. 준혁이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유품 속에서였습니다. 타마라, 이거 봐요. 뭔데요? 아버지 토지 문서요. 이 공방 땅이 원래 우리 거였어요. 정말요? 네. 그런데 누군가 명의를 바꿨어요. 불법으로. 저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위조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거 결정적 증거예요. 세린의 재개발 계획이 무너져요. 정말요? 네. 원소유주 권리가 우선이에요. 법적으로. 우리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세린이 당황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 문서 가짜예요. 감정 받아볼까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감정 결과 진짜였습니다. 세린의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토지 문서 진위 확인 후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법원이 재개발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린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세린의 투자자들이 돌아섰습니다. 마리암도 화를 냈습니다. 정세린, 당신 사기친 거야? 아니에요. 몰랐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 돈 돌려줘. 두 여자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결국 둘 다 무너졌습니다. 세린은 사기 혐의로 조사받았고 마리암은 조지아에서 횡령 의혹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준혁 씨, 이겼어요. 네. 우리가 이겼어요. 하지만 저는 기쁘기보다 슬펐습니다. 왜 슬퍼 보여요? 마리암도 불쌍해요.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당신은 착해요. 그래서 더 좋아요. 며칠 후 조지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타마라. 아버지. 미안하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사과를 하다니. 뭐라고요? 내가 틀렸어. 너를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봤어. 아버지. 내가 한국에서 보낸 사진들 봤어. 아기들, 남편, 골목 사람들. 너 행복해 보이더라. 저는 울었습니다. 네, 행복해요. 그게 중요한 거구나. 재산이 아니라. 네, 아버지. 타마라, 용서해 줄 수 있니? 아버지도 제 선택 인정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 인정한다. 준혁이란 사람 좋은 사람 같더라. 정말요? 응. 너를 지키는 눈빛이 진짜야. 내가 못해준 걸 해주는 사람이야.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타마라, 상속은 포기했지만 내 몫은 따로 챙겨뒀어. 신탁으로. 필요 없어요, 아버지.
아니야. 손주들 교육비야. 받아라. 할아버지 마음이야. 저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한국 가도 되니? 당연하죠. 언제든 오세요. 그해 겨울 아버지가 한국에 왔습니다. 인사동 골목을 걸으며 연화제에 들어섰습니다. 준혁이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인어른. 고맙네. 아버지가 준혁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네. 자네를 무시했어. 괜찮습니다. 아니야. 내가 틀렸어. 자네가 진짜 남자야. 준혁이 당황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니야. 딸을 지키는 남자가 진짜야. 재산 없어도 책임지는 남자가 진짜야. 아버지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탁하네. 내 딸 잘 부탁해.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주일 머물렀습니다. 서연이와 서준이를 안고 놀아줬습니다. 골목 사람들과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타마라 아버지, 딸 잘 키웠어. 고맙네. 내가 부족했는데 딸이 훌륭해.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니까. 할머니들이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는 날 공항에서 말했습니다. 타마라, 너 정말 행복해 보여. 네, 아버지. 행복해요. 그게 최고야. 사랑해, 딸.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가 떠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작을 느꼈습니다. 법원도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육권은 타마라 미켈라제에게, 재개발은 중지, 토지는 원소유주에게 반환. 우리가 완전히 이겼습니다. 골목이 살아났습니다. 상인들이 다시 웃었습니다. 타마라 덕분이야. 우리 며느리 최고야. 저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골목의 며느리였습니다. 한국의 엄마였습니다. 준혁의 아내였습니다. 그게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승소 후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연화제를 확장했습니다. 1층은 공방, 2층은 전통 문화 체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 전통 알려줘요. 제가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이 외국인이니까 더 잘 아시겠네요. 저는 영어로 한국 전통을 설명했습니다. 인장 만들기, 한지, 공예, 다도. 외국 관광객들이 몰려왔습니다. AMAGIN 그램. 디스 이즈릴 코리어. 생크 유 터마러. 연화제는 인사동 명소가 됐습니다. SNS에 올라가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조지아 재벌녀 한국 전통 지킴이 되다 기사가 났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재벌녀가 아니라 그냥 타마라였는데. 문자가 도왔습니다. 타마라 한식 체험도 추가해. 좋아요, 어머니. 2층에 작은 주방을 만들었습니다. 문자가 김치, 떡볶이, 비빔밥 만드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외국인들이 열광했습니다. 코리안 푸드 이즈 더 베스트. 수익이 생겼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아이들 분유값은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한국관광공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타마라 씨 홍보대사 해주시겠어요? 저요? 네. 외국인이 한국 전통 지키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영광이에요.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관광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여러 행사에 나갔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코리어 이즈 마이 홈. 코리언 피펄 아 마이 패멀리. 제 인터뷰가 해외 언론에 났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모두 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From 빌리언 AIRA 에러스 투 코리언 아터전 러브 오버 포천. TAMARAS 초이스. 저는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골목 며느리였고 두 아이 엄마였고 준혁의 아내였습니다. 서연이와 서준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이제 3살이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배웠습니다. 엄마 I love you. 마미 사랑해요. 두 언어를 섞어 썼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아이들은 두 문화의 달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조지아 대사관에서 초대장이 왔습니다. 조지아 국경일 리셉션에 오세요. 저는 준혁과 함께 갔습니다. 대사가 반겼습니다. 타마라 씨, 조지아의 자랑입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한국과 조지아를 연결하는 다리예요. 리셉션에서 저는 조지아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맛있네요. 조지아도 가보고 싶어요. 저는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듬해 봄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였습니다. 인사동 문화재 보존위원회 위원 해주세요. 제가요? 네. 타마라 씨만큼 인사동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영광입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인사동을 지키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았습니다. 전통을 보존했습니다. 언론이 다시 주목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문화재 지킨다 타마라, 진짜 한국인보다 한국적.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적이라니.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사랑했습니다. 이 땅이, 이 사람들이, 이 문화가 좋았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가 더 그래요. 우리 함께 바뀐 거죠. 맞아요. 함께.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인사동 골목을. 낡지만 따뜻한 골목을. 이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5천억보다 소중한 집이었습니다. 과연 앞으로도 행복이 계속될까요? 2025년 가을 저는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 먼저 제안했습니다. 타마라 씨, 자서전 쓰시죠? 자서전이요? 네. 많은 사람이 당신 이야기 궁금해해요. 하지만 저는 특별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5천억 포기하고 사랑 선택한 거 특별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말했습니다. 쓰세요. 누군가에게 용기 될 거예요. 6개월간 썼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썼습니다. 아이들 자는 틈에 공방 문 닫은 후에 조지아에서의 답답함, 이혼의 아픔, 한국으로의 도피, 준혁과의 만남, 사랑의 선택, 쌍둥이 출산, 법정 싸움. 모든 걸 솔직하게 썼습니다. 울면서 쓴 부분도 많았습니다. 과거가 아팠으니까요. 하지만 쓰면서 치유됐습니다. 책 제목은 5천억보다 소중한 것으로 정했습니다. 출판됐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베스트셀러 1위를 했습니다. 서점 사인회에 수백 명이 왔습니다. 타마라 씨, 용기 얻었어요. 한 여성이 울며 말했습니다. 저도 재산 때문에 고민했는데 이제 알았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힘내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외국인 혐오했는데 책 읽고 반성했어요.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네요. 맞아요. 마음이 중요해요. 사인회는 5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지쳤지만 보람찼습니다. 제 이야기가 세상을 조금 바꾸고 있었습니다. 책은 해외에서도 출판됐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특히 조지아에서 반응이 컸습니다. 조지아의 딸, 한국에서 진짜 삼찼다. 조지아 언론이 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아버지가 전화했습니다. 타마라, 조지아에서 내가 유명해. 정말요? 응. 다들 내 책 읽어. 자랑스럽다고 해. 고마워요, 아버지. 나도 자랑스러워. 내가 진짜 용기 있는 여자야. 저는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이 그렇게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한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 찍고 싶어요. 제 이야기요? 네.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 하지만 한국 문화 지키는 이야기. 좋아요. 하겠습니다.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인사동, 연화제, 집, 골목. 모든 걸 찍었습니다. 준혁과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타마라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인생의 기적이에요. 타마라가 없었으면 저는 그냥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의미 있게 살아요. 문자와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며느리 자랑 좀 해주세요. 타마라는 진짜 며느리예요. 피는 다르지만 마음은 같아요.
우리 가족 지킨 사람이에요. 다큐멘터리는 3개월 후 방영됐습니다. 시청률이 높았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감동적이에요. 타마라 존경해요. 진짜 한국인이에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를 받아준 것이 그해 겨울 정부에서 상을 줬습니다. 문화포장 대통령이 직접 수여했습니다. 타마라 씨, 한국 문화 보존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대통령님.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을 받는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조지아에서 버림받았던 제가 한국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준혁이 박수쳤습니다. 아이들도 박수쳤습니다. 문자도 울며 박수쳤습니다. 그날 밤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대단해.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최고. 서준이도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우리가 대단한 거야. 함께 이뤘잖아. 준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우리. 저는 행복했습니다. 상보다 명예보다 이 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저녁이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과연 이 행복이 계속될까요? 지금은 2026년 1월입니다. 저는 41살입니다. 한국에 온 지 1년 반이 됐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갔습니다. 오늘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준혁은 이미 공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골목을 덮었습니다. 예뻤습니다. 조지아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연화제로 내려갔습니다. 준혁이 차를 내렸습니다. 잘 잤어요? 응. 당신은? 저도요. 오늘 손님 많을 것 같아요. 왜요? 눈 오면 관광객 많아요. 사진 찍으러 와요. 준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오전부터 손님이 왔습니다. 와우, 스노 인 INSADON그램. 뷰터펄. 외국인들이 감탄했습니다. 저는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Welcome to YUNHWAJAE. We make traditional Korean shields and crafts. Can we try? Of course. Come in. 손님들이 인장 만들기를 체험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이 일이 좋았습니다. 점심때 문자가 왔습니다. 애들아, 국 끓였어. 먹으러 와. 고맙습니다, 어머니. 문자에 집에 갔습니다. 서연이와 서준이를 데리고.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갔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들. 얼마나 컸어. 문자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점심은 따뜻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평범한 반찬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타마라, 요즘 어때? 좋아요, 어머니. 바쁘지만 행복해요. 다행이다. 건강 챙겨. 네. 어머니도요. 식사 후 산책을 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을 걸었습니다. 눈 덮인 기와 지붕이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예뻐.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응. 정말 예쁘다. 나 여기 좋아. 서준이도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저녁에 연화제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이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오늘 수입 좋았어요. 다행이에요. 타마라, 고마워요. 왜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풍요로워졌어요. 저도 그래요. 당신 덕분에 제가 사람 됐어요.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5년 전 조지아에서 절망했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재산에 묶여 숨 못 쉬던 제가.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가난하지만 풍요로웠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사랑은 넘쳤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한국어와 조지아어를 섞어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골아떨어졌습니다. 준혁과 거실에 앉았습니다. 타마라. 응? 후회 없어요? 뭐가요? 5천억이요. 포기한 거.
전혀요. 이게 더 소중해요. 정말요? 진짜예요. 돈으로는 이 행복 못 사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당신 만나서 진짜 부자 됐어요. 우리 함께 부자예요. 맞아요. 함께. 창밖에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조지아 재벌가의 타마라가 아니라 인사동 골목 며느리 타마라로 사는 이 순간을요. 재산보다 사랑을 택한 이 순간을요. 5천억보다 소중한 것을 찾은 이 순간을요. 제 선택은 옳았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살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전통을 지키고 사랑하며 살 겁니다. 그게 제 인생입니다. 그게 제 행복입니다. 당신도 혹시 재산과 사랑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나요? 명예와 진심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나요? 제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따뜻함입니다.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는 5천억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가족, 사랑, 평화, 그리고 제 자신을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조지아에서 한국으로, 재벌녀에서 골목 며느리로, 5천억에서 진짜 행복으로. 타마라 미켈라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이야기는 모두 사랑으로 가득할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배경은 항상 이곳, 대한민국일 거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이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